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. 저는 성소수자 게이입니다.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. 이야기함으로써 제가 받은 시선과 차별이 두려웠습니다. 처음 딱 커밍아웃을 이제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고, 그리고 나서 선거를 시작을 했지. 처음 딱 했던 말은 그거였어. 네 지금 장난치는 거지?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편지지로 7장이 나왔어, 편지가. 그거를 한 수백 번 읽었다고 하더라고. 자기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, 아빠도 술 먹고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하루는 엄마한테 자기가 책임지고 돌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, 계속 또 성당만 나가고. 발표 후에 재롱잔치 사진들이고,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롱잔치를 하면 항상 엄마, 아빠, 할아버지까지 계속 오셨던 것 같아. 엄마는 계속 울었어. 나랑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울어. 그 커밍아웃 하고 한 달 반 만에 만났을 때도 나만 보면 울었어. 저희 아들이 그 편지로 커밍아웃을 했거든요. 이제 그때가 한 저녁 6시,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첫 마디가 저는 동성애자예요. 그게 첫 문구였어요. 아들 친구애가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. 그 친구애가 어렵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때 굉장히 제가 놀랬죠. 그냥 멍했어요. 그냥 멍하고, 그 멍하면서도 그때 순간에 제가 고독감이 확 오더라고요.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.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. 아무도 없는 성당에 가서 그 성체 앞에서 정말 많이 있었어요. 그냥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막연하게 있었어요. 막연하게 그 자리에서 하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엄마랑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, 트랜스젠더는 뭐 부모의 잘못으로 생기는 게 아닐까요? 뭐 제가 그 아이를 뱃속에 데리고 있을 때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?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는 몰랐죠.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할 줄은. 근데 또 그렇게 자책을 하고 있었나 봐요. 그 남성성을 저는 좀 싫어하거든요, 제 자체가.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가 이렇게 키워서 그런가? 저 역시도 그런 죄책감을 가졌죠. 혹시 제가 임신 중에 이렇게 힘들어했던 생각들,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임신 중에 잘못 전달이 된 거 아닌가, 뭐 이런 생각들. 그러니까 별의 거를 다 끄집어내느라고. 정말 악마같이 변해버렸어요. 칼 들고 자해를 하시는 거예요. 그냥 음식 자를 때 쓰는 식칼을 가지고 막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. 자기 몸을. 뭐 하는 짓이냐고 말렸죠. 그랬더니 노라고. 엄마는 더 이상 살 필요도 없을 것 같다. 얘 남자 좋아하는데 내 죽고 나걸랑 남자하고 결혼하라고. 내 죽기 전까지는 절대 남자하고 결혼 못 한다고.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동성애 안 할게. 동성애 그만할게. 남자 안 만날게. 한 번은 술을 이제 마시러 가자고, 그래서 아빠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. 갔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 데인지 모르겠어요. 그걸 룸살롱이라고 하는 건지. 그러니까 이렇게 술자리가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가죽으로 된 디귿자 자리가 있고, 앞에 이렇게 있고, 뭐 노래방 기계도 이렇게 앞에 있고, 그러면은 막 과일이 막 푸짐하게 차려져 있어요. 양주가 있고 이런데
아빠랑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거기에 이제 일하는 직원분들이, 예, 성노동자 분들이 와서 되게 막 짧고 타이트한 그런 옷을 입고 같이 이제 술을 먹자 하고서는 저한테 뭐 자기도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많은데 자기도 친구들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친구들 되게 좋아한다. 친구들 좋아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. 근데 이제 막 친구를 좋아하는 거랑 이성을 사랑하는 거 다르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 상담사분은 그 동성애자들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바뀔 수 없지만 성관계 하기 전에 상담을 계속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, 희망이 있다,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희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다 유도를 하더라고요. 정말 아들을 저단시로 시키겠다고 목숨을 건 사람처럼 정말 나를 납치를 시키고 감금을 시키고,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막 소리 지르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뭐 땡땡땡 형제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악령아, 뭐 동성애하는 영들, 뭐 아무튼 남자 만나는 영들, 뭐 나쁜 영들, 그런 영들 다 물러갈지어다. 그리고 에이즈균도 물러갈지어다. 에이즈에 감염 안 될지어다.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아 얘가 딸이냐 이러시면서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시다가 이제 밖에서 집사님들하고 권사님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되시는 분들이 한 10명, 7명 그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저를 삥 둘러싸고 어깨에 손을 다 얹었어요.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가운데서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 안에 올바르지 않은 게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얘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막 이러면서 엄마가 저를 거의 우시면서 그렇게 한 번만 가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. 그래서 한 번은 가보자,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자 해서 그래서 가게 됐죠. 근데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엄마는 딱 저 방문을 딱 그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엄마가 약간 기대에 차서 저를 저한테 보더거든요. 약간 표정이 할 생각이 있냐고 약간. 제가 너무나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거든요.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서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게 사라져버리니까 그때 진짜 제일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. 그때 엄마가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그 뒤에서 따로 따라가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진짜 처음 봤어요. 엄마가 막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길에서 진짜 오열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.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진짜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지, 어떻게 다시 엄마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나 미안했고, 엄마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도 처음 봤고,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죠. 그걸 뒤에서 지켜보는 제 심정. 어떻게 너는 너 고집만 하냐고, 어떻게 너는 한 번도 시도해볼 생각을 하지 않냐고.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. 안 그러면 제 자신이 너무나 무너질 테고. 그때 이후로 말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. 서로 한동안. 그전에는 엄마랑 사이가 좋았어요. 그냥 비밀 없이 지내는 사이. 가끔 이렇게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벅찰 때 왜 그때 기도하게 했느냐 이러면은 엄마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러시면서
항상 너를 위해서 사실은 엄마를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말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늘 엄마한테 그래요. 사랑하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.